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연구원 충남마을관리지원센터 정석호입니다. 예, 제가 올해부터 공주시에서 그 정책특보이라는 걸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농촌 쪽을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예,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의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 말씀 듣는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바람 정책 특보에서 하는 주제 중에 이번에 10회차를 지금 하는 게 농촌마을 공동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련 사업에 관심 많으신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로 믿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준비를 많이 해주신 저희 시청 주민공동체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진행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DS 컨설팅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 시작하기 전에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서 공주시의 농촌 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정석 공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해서 제가 존경하는 김정현 박사님 발제도 들으려고 마음은 굳게 먹었었는데 우리 오늘 시민대학 전문 특성화과정 입학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오후 4시에 하고 또 밤에 하고 야간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개강식을 지금 하다가 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경수 의원님 아까부터 오셨어요? 지금 오셨어요? 아까부터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찬마루 여기 하대리에서 마을 사업을 열심히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도 그런 관점을 잃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시간 좀 남짓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서로 배우기도 하고 또 내 의견도 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하시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김정현 박사님 또 우리 정석호 박사님이 워낙 그전부터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공동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기준으로만 해도 우리 자료집에 있죠. 공주시에서 그동안 59건 총액이 800억 가까이 이렇게 사업을 가져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엊그제 오늘 또 결정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구 180억. 유구에서 누가 오셨죠? 유구.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 따오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땄냐 못 땄냐 또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180억 원짜리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딴 거는 또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이익면이 총 얼마죠? 한 7, 80억 되죠? 예. 그러니까 몇 배짜리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업을 잘 해왔고 그런 역량이 축적되어서 확정되기 때까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우성하고 신풍에서도 각 40억이라니까 180억보다 적어 보이는데 지금 40억짜리 사업하신 동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거점 40억 2개 신풍하고 우성하고 신풍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고민입니다.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를 우리 주민들 뜻에 맞게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도 행복하고 마쳤을 때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막상 준공해놓고 보니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했던가 이런 반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얘기를 숨김없이 하면서 우리 그동안 우리 김정현 박사님이 정원영 박사님하고 같이 우리 이 여러 가지를 다 컨설팅도 해주시고 선정되게 해주시고 잘 갈 수 있게 끌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토론 주제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한 그 문제점 이런 부분들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예, 그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셔갖고 그 시와 또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만 각 마을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을에 대한 혹시나 뭐 시설 리모델 이런 것도 꼭 필요하긴 한데요.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최연평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 여기 객석에 계시는 시민분들의 그 질문을 듣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진행위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우리 반포공암리의 중심지사업 추진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마 이달 말부터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인데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로가 사실은 좀 부실해요. 도로가. 왜냐하면 그 건축을 하다 보면은 뭐 15톤 차라든가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런 애업점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원청문회를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것이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 사실 좀 많아요. 첫째는 도로가 빨리야 뭐든지 다 추진하고 원만히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시장님 감안하셔서 한번 길 좀 도로 좀 널찍하게 좀 해주자는 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혹시 중심지 관련된 거 또 질문하실 분도 있으신가요? 중심지 활성화. 예, 좀 멀리. 안녕하세요. 성안면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식입니다. 아까 그 황희정 과장님께서 그 중심지 사업 외에 농촌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 중이시라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사업이 모두 완성된 건 아니고 현금 공정이 한 80% 정도가 이제 그 추진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게 지금 거기 그 복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시설 관리비, 전기 요금 같은 거 지원해주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운영위원들 어떤 그 자원봉사 성격으로다가 운영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상주하는 그 인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필요한 게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 스스로 그 자원봉사로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인력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그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준비하실 때 차제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사무장이라든가 유급 사무장 같은 분을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금 답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공동체 과장님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김정인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공주시에 맞는 게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준비하시는 동안 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 조례 부분을 이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다는 게 상당히 그 선구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의견을 많이 주셔야 지금 같은 혹시나 뭐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많이 주시고 조례 보면 이제 공청회 기간 때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 전체 전국 시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군이 17개 시군 정도가 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조례 제정 내용에 보면 금액에 뭐 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원되고 있는 곳은 사업 3개소에서 5개소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방안도 관리 방안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관리와 연결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위원장 관련해갖고는 아직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에 의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우리 인력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검토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반포면 소재지는 선정심사할 때도 그 마을 길들이 좁았는데 원래 마을 길 사업들이 있었던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주로 주변 마을로 서비스하는 시설 중심으로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농업,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도로 사업은 이제 자체 사업이나 뭐 국토부 지원을 얻거나 그렇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긴 도로들 어려울 텐데 이거는 아마도 한다면 중심지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 2020년부터 이양된 기초생활 기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공주시가 정함에 따라서 자체 사업으로 연계 사업으로 하시는 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정한 면의 사항은 이제 모든 읍면 소재지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제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조례 제정에서 진일보 했던 게 계산의 사례잖아요. 계산의 사례에서 이제 관리 이탈하는 방법과 사용 수익 허가, 그러니까 영리사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기업체들의 기금을 한정해서 공헌하기하고 세금을 절감한다든지 지정 관리자격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례 제정에서 이렇게 폭넓게 이제 놓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합의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면만의 문제를 해결할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럼 중심지에 좀 나온 김에 제가 교수님한테 조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발표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스마트 빌리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동시에 진행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높아지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와 생활 SOC 사업 아까 반포에서 나온 거는 제 개인적 생활 SOC 사업으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게 가능할지 반포는 지금 도로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로 사업에서 사업비가 있으면 그리고 공주시 내에서 우선순위에 맞다면 하시는 거고요. 그 스마트 빌리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기부가 스마트 빌리지 개념을 적용하고 싶은데 특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스마트 빌리지 개념은 농촌 중심지에서 읍면 소재지에서 주변 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감지하거나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이 건강하게 활동하시나 아니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센서를 달아놓고 뭐 화장실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안 움직인다고 바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모니터링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 마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어떤
모니터링하거나 어떤 콜센터 같은 기능을 하고 주변에 서비스 대상이 있게 되는데 과기부 혼자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중심지에다 서비스를 집중하고 집중된 걸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스마트화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유구의 경우는 지금 2개가 선정됐으니까 유구의 경우는 저도 돕겠습니다. 그 농식품부에다 제안을 해서 이거 우리 결합사업으로 가겠다고. 지금 2개 있는데 10개까지가 시범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꼭 많이 여쭤보십시오.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했으니까요. 귀찮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유구 부계기 창조마을 추진위원 송의전입니다.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희망마을을 거쳐서 창조마을 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 마을은 약 50호 정도 100여 명의 거주하는 작은 마을인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견스러운데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가 10억을 사업을 건다 했을 때 자부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이 소농가들이 부담을 쓰는 분야일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될까 하는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2차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도 역시 밤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개인적인 그 사업도 장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년 전에 제가 아마 시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린 지역이 있는데 조례 아까 그 말씀이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식품 가공 쪽에서 상위법이 물론 있지만 조례로서 이 지역에 맞는 활성화 방안이 좀 접목이 된다면 소농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조례가 뭐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담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약간 그 2차 산업 쪽으로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기 푸드플랜의 이 부분과 좀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산업 쪽으로 조금 돼서 그 분야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목적이 시설관리 쪽이 아마 중심으로 될 겁니다. 그 분야,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그런 분야는 지금 푸드플랜이나 다른 이제 그 농산업, 2차 산업에 관련된 또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계를 하셔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7월부터 시작한 원래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런 정보 같은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걸 하도록 저희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연속적으로 좀 마을만들기 쪽이신가요? 제가 다른 분야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예, 안녕하세요. 유구의 장홍권입니다. 저희는 이런 이제 권역별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우리도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섬유 역사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말씀이 나왔지만은 권역별 사업도 다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운영 자체가 시에서 정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수도 광열비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심지 사업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지금 섬유역사 전시관을 줘놓고 지금 뭐 한 2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제3지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황혜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조례 개정이 확실하게 좀 돼서 뭔가 좀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혹시 예, 그 다음에는 저기 선생님 하시는 거. 예. 네, 안녕하세요. 주로 우성면 한천리 마을 이장을 하고 있는 최동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요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 농림사업식품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많이 따오셔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800억을 따왔다고 했는데,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생각했거든요. 저희 말도 지금 권역사업 해가지고 53억짜리 사업을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차후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들여서 드린 만큼 그 이익 창출이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외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 관내에 시민들만 갖고는 그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민들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안 내려와요. 이 경기도나 서울서 자천에서 그 모든 행사를 다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실제로 이렇게 2~3시간 차를 타고 내려와서 저희들 마을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모든 각종 걸 해야 되는데 안 내린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서 도시민들 유치하게끔 할 건가를 교수님 무슨 방안이 있나. 또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마을이라든가 휴양마을 이렇게 하는 데가 마을마다 여러 군데인데요. 실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얼추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나랑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 이렇게 조금 아까 마을 단위, 이웃 마을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같은 프로를 갖다 하는데 어떻게 나눠 먹냐는 얘기죠.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교수님 이런 거를 좀 좋은 대안이 있나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마을 대학 과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전체적인 네트워킹 작업을 하고 전체로서 함께 가는 그 길을 택하시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충청남도를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여기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처럼 몇 년 전부터 충청남도와 시군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왕창왕창 이양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이제 그거라는 거죠. 공주는 원래 5도 2촌에서 잘 해왔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다시 재차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것도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하고 거기를 통해서 마을 특성을 살려가면서 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프랑스 지트 프랑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농촌 휴양마을 체험하는 것을 예약을 전국 연맹에서 예약을 받아서 조건에 맞는 지역을 바로바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고 체험 휴양 어떤 네트워크가 잘 작동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이제 유구에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전 준비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몇 번 탈락하고 그러고 된 마을은 잘하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유구도 선정 비하를 말씀드리면 정책 개발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현장을 갔는데 용역사가 별로 안 좋은 용역사예요. 그래서 용역사를 해야 될 거를 충분히 못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유구를 지원 발언을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이 굉장히 순박하시고 전체 주민들하고 화합도 잘하시고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됐고, 거기에 왔던 여성분들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영향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중학교협회 도서관 관장님 이런 분들을 보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드리자 했고 전체 회의를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된 거죠. 외교사가 그까지 못 거쳤으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을 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실 필요가 있는데, 모든 선정 지역은 그 부분부터 제대로 풀어야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아까 질문.
앉아서. 예, 경실리에서 온 김철현입니다. 시원창의 사업장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저는 중심지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소위 소재지라고 그러죠. 고객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국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좋아했습니다. 며칠간. 그런데 금액을 알고 나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 이러지? 돈이 적지? 예, 저는 중심지에 가면 면사무소도 있고 정류장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다 있을 줄 알았어요. 한꺼번에 주차장과 같이. 그랬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지 지금 법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농촌 시골 뒷담이 쌓던 할아버지가 소재지에 오면은 우선 공용주차장이 뒤에 있습니다. 주차 파킹을 하고 어렵게 길을 건너서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다시 길을 건너서 농협서 일을 보고 다시 길을 건너서 보건소 가야 되고 한숨 한번 쉬고 일 보다 말고 가야 됩니다. 그냥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김정현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이 크게 해가지고 몇십 단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액수를 좀 크게 해서 진짜 한 놈만 팔렸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중심지에서 그 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소재지에 왔을 때 최대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난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액수가 보고서 아 그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어떻게 사실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또 기왕에 선정된 곳이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사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60억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 기간 동안 40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쪽에 20억을 더 추가하는 그런 개념인데 원래는 유구처럼 그 정도 150에서 200억, 250억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건 이제 그거 하니까요. 중심지에도 사업을 하지만 중심지에서 서비스가 갔을 때 또는 중심지와 마을과 연계해서 마케팅 하려고 했을 때 마을 개발도 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 전체를 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설계를 했는데 이 작은 면 소재지 경우는 재작년에 농식품부가 기초생활 거점이라고 하면서 지침을 바꿔버렸어요. 그 저하고 상의를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 거꾸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읍면 소재 종합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한 번씩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의 어떤 중심지의 경우는 읍면 소재지에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가도 되는 데가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주체들을 기존 주민들도 하지만 역량 있는 외부에서 그룹들이 들어와서 하기도 한다든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드웨어 먼저 소프트웨어 나중에서 뭐 많이 체크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40억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5억 약속한 거니까 40억 플러스 20억 사업을 하되 그 지침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을 먼저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하라고 하니까 정작 역량 강화라든지 사업 취입도 같은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하세요 그냥. 같이 하되 소프트웨어 부분에 역량 강화 사업을 다 넣어 비중을 높여서 역량 강화 사업 비중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고 나머지 20억도 그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같이 나머지 면들하고 좀 같이 해보시죠. 지금 과장하고 사고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바꿔보려고 하고 예. 아니, 저 한 가지 추가적 지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정책 사업을 지원할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만들어가지고 다 받아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기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 문화활동도 하고 어떤 그 시장 전통시장이 별로 없지만 아무튼 문화활동 같은 경우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갖춰지면 문체부의 문화공동체 그 활성화 사업을 도전해서 받아낸다든지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공동체 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죄다 이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충청남도 하고 시군들이 협의해서 뭉텅이로 내려온 것들을 기존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해제할 것인가 아닌가 합의한 다음에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정해서 하니까 지자체 사업을
그러니까 지자체 사업을 받아가실 때까지 후속 사업. 시장님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뭉텅이로 내정 포괄보조 사업을 도가 어떻게 시군한테 분배하고 분야별로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큰 그림만이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서 시에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뭐 빨라야 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시군이죠. 시군은 어느 정도 그게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을 주는 겁니다. 따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비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또 공주시는 얼마큼 될지 이게 지금 뭐 인구 비례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아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뭐 또 그걸 통해서 이게 아마 얘기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 같은 게 준비를 해놓으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중장 1위 계룡면 중장 1위 김탁입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 몇 달 전에 시민정책단 백예인이가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6개 분과에 농촌이 빠져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촌에서 오신 분이고 공주는 대부분이 농촌 지역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현재 중간 조직이 공주시에 형성이 됐는지 지금 중간 조직이 됐으면 언제부터 활동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마을에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 또 고령자, 그리고 일할 분들이 적기 때문에 행정 업무와 기타 다른 정보 취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공주에는 좀 취약했는데 오늘 뭐 듣고 보니까 형성이 됐다, 또 그런 발전 방향이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을 듣고 싶고요. 제일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마을에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또 따라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잡기가 농림식품부 사업부하고 행자부 사업하고 기타 다른 사업 담당 부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다행히 공주시는 주민공동체과를 만들어서 한 개 부서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하고 참여율하고 이 부분이 연계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자생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소득이 생겨서 주민 참여한 분들한테 다만 밥값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거 왜 하느냐, 누구 조차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만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정책에 대한 발굴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다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중간 지원 조직은요, 아까 7월 6일자인가요? 7월 8일자로 해서 지금 4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공동체과가 주민자치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팀, 사회적 공동체팀, 그 다음에 이제 해마을 단체팀, 4개의 팀이 있는데요. 그거 비슷하게 지금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분야, 이제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분야들이 같이 사회적 경제랑 마을만들기 같이 이제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그 4분이 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체 영역이 넓으니까 계속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기니까 조금 약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발언하신 분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선 축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부락은 선정이 되었으면서 창조마을에 선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음리에서 온 추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장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정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창조마을 사업을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2017년도에 최종 5억 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이 되고 나서 주민간의 그 불화로 인해 가지고 몇몇 주민들, 전체 주민들의 반발이 양분이 되었다는 관계가 없는데 몇몇 주민들의 되지 않는 반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추진위원들 이런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사람들도 참 마음이 상당히 아프지만 객관적으로 엄청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 민원이 좀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이 관계관청에서 이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거를 추진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합의해서 서로가 반목이 생겨가지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임 이장이 추진을 해가지고 고생을 해서 2, 3년간 추진을 해온 걸 그분이 이장이 떨어지고 추진위원장이 별도로 되고 추진위원장이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장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무조건 다 사업을 내놔라 또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연 이 시라든지 도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소소한 민원까지도 잡음이 생긴다 해서 현재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보류가 꼭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주시에서 관계관청에서 좀 뭔가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문제들이 다른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마을만들 센터에서 이제 대화마당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 주제가 이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마을 기약에 대한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자산 관리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마을 기약을 얘기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장님과 추진위원장이 같은 동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위에 총회 회장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행정적으로 이제 이장님이 하시고 경제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건 추진위원장이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솔직히 말이 쉽지 힘들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좀 규약 같은 거를 만드시고 마을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시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을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청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터치가 되면 내부에 간섭하는 것처럼 좀 보일 수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자체 해결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그리고 질문은 좀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저희 농촌진흥 과장님이 너무 말씀을 한 번도 제가 기회를 안 드려갖고요.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들이 센터와 체험 회원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혹시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당면의 도깨비 권역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근승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차 됐는데 이거는 무슨 휴양마을이나 기초생활 육종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공주시 전체적인 반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구도 지금 180호 가져왔고 뭐 식품도 구성도 올해 40억씩 가져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없습니다. 면에서 제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그 당시에 현수막 한번 걸고 끝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잘난 마을에서만 가깝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인근 마을에서는 시기 질투를 하고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 쪽에서는 이장단 협의회 그쪽을 우선적으로 놓다 보니까 위원장들이 지금 180억 아까처럼 뭐 40억을 받고도 시에서 땅 사면 그게 다 시 자산이 되는 건데 시도 되게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들에 대한 이런 어떠한 대우가 없다 보니까 월급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이 장기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칩니다. 그리고 돈을 갚고 계획 단계에 지난 모르는 사람들이 현수막만 보고 돈을 떼먹었네. 이제 이런 또 오해도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걸 해결할 방안을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거는 면별로 그 사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령 마을 만들기, 뭐 희망 마을도 있고.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는 면이 한 마을이 될 텐데 그 마을 자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됐든 그 위원장님들이 됐든 이런 토론을 하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이제 공동체 우리 황 과장님이 좀 새로 맡으면서 그런 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그러면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사업으로 법을 어기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도로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수건 사업은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금 뭐 2차선 못 넓히더라도 2, 3m 넓히는 거는 뭐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코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좀 전문 인력을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충남형 마을 만들기 대회에서 동주시에서 2회 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뭐라 할까 그 각오나 이런 무슨 정책에 대한 바람을 적어서 도지사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냐? 담당자를 좀 바꾸지 말자. 왜냐하면 히스토리들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계속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 조금 약간의 지식 필요한데 그 시의 어떤 그 인사 이동에 의해서 2년도 안 되고 뭐 그 안에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쪽 분야만큼은 바꾸지 말고 걸기 대회를 해서 도지사님한테 줬는데 그 해에 공주시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산청사는 안 바뀌고 2년 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운영을 해주신다면 면 단위별로 테마도 드러날 수 있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끝나기 전에 유승민 과장 목소리 꼭 들어야 될 것 같아갖고요. 예, 그 혹시 나들이 센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활동자 오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견을 좀 여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누가 결정하시기 전에 좀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우리 양현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런 중간 지원직이 만들 때 제일 잘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지원직이 커지면 시군 중간 지원직은 한 뭐 10명이었다면 3명으로 줄고 읍면으로 한두 명씩 이제 파견 보내는 형식 그게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힘드니까 마을 간사 제도라고 해서 지난해도 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뭐 면 단위에서 한 2명 정도 보내서 그분이 이제 체험 휴양마을 말고 사무장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제 질문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따로 혹시 지금 그런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당장 돈을 안 들이고 중간 지원 주식이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해답은 아니겠지만 솔직히 지금 면장님들이 각 마을에 벌어지는 마을 사업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냐 이거죠. 저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면장님들 새로 오셨어요. 부임하신 지가 이제 1년 안 되셨는데 모른다는 얘기죠. 마을마다. 그리고 그냥 1년 있다 가시면은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 중간지원 주식에서 파견 보력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같은 한 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니까 이 마을은 어떤 마을, 어떤 사업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면장이 주관을 해서 앞으로 마을 면으로 바뀌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주면 아까처럼 굳이 성장제도가 없더라도 그런 걸 뭐 분기별로라도 회의를 한다면 각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까 그런 문제점들도 토론이 될 테고 그럼 자체적으로 또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건 사업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분명히 강한 모색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운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한 2분 정도만 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무리 발언 듣고 시장의 발언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면 시형 1위에서 온 위원장 전충식입니다. 저희 마을은 2018년도에 백제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아이스쿨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백제문화관광으로 이렇게 하고 부여공주 역사문화 탐방이라 해서 그 왕릉 이렇게 체험해갖고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잠깐 한두 시간 들려서 체험을 하고 그 연계해서 한 4일을 연계해서 하였는데 그 KTX 그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 끊어졌는데 그 관해서 시에서 좀 보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정한단 어밀리 이장을 맡고 있는 최상규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마을 가꾸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행복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쪽에서 행복나눔 경로당을 전 4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4억을 지원받아서 85평 규모의 그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와서 식사를, 점심용의 식사를 조건을 주어서 하시는데 그 운영비를 좀 나오기 위해서 마을 기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고 체험회원 마을을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 주민들, 복지 사각지대가 결국은 시골 노인분들 몇 단위 사업에 몇 면에도 실질적으로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한 조건이 제 우선적인 것이 마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마을 자랑을 합니다. 70가구에 140여 명 되는데 동안기 때는 어르신들이 50명, 60명의 점심 저녁을 조건으로 드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방 4개에 85평 규모의 그 우리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걸 원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사업을 해서 그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같이 행복해하면은 그것이 실질적인 공동체이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님한테 한번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행복나눔 경로당이 지금 마을에만 짓는 건 30평, 40평 이내인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인원이 준다고 해도 저는 그 자립형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점심 저녁 해드시고 모든 행사를 같이 하려다 보면은 30평 규모의 마을이가는 너무 작아요. 동주민들 전체가 다 들어오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쪼개서라도 40~50평 이상 정도의 그런 마을에만을 줘서 복지사업지대 노인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마을마다 진행이 돼 있어 나름대로의 그 추진하는 사람이 그 주민들하고 잘 중화해서 마을의 행복한 조건으로 갈 수 있는 행복나는 경로당을 많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많이 그 주민들이 좋은 자리에서 일단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도 마무리할 때 하시고요. 딱 한 분만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탑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강순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무장을 한 7년째 정도 보면서 그러니까 좀 좋아했던 게 나들이 센터가 생겨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겼구나 해서 좋아했고 그 나들이 센터 직원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부분도 되게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나들이 센터가 조금 할 수 있는 역할 도와주는 게 조금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활성화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센터 말고 나들이 센터가 조금 더 활발하게 그 체험 휴양 마을과 농촌 체험을 운영하는 농가들에게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저는 저기 공주 나들이 센터 팀장 박범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9년도에 공주 나들이 센터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여기 오신 휴양마을이나 그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유승용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을 분들 계신가요? 공주 나들이 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르시죠?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주 나들이 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어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 예. 일단은 제가 2016년도에 이 나들이 센터에 입사하면서 공주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걸로 했을 때는 한 4년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에 제일 오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제 처음 저희가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한 것을 관한테 들었어요. 2017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팀장이 부재가 되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관에 있는 팀장님께서 내가 사업 계획을 해줄 테니 너희는 따르면 되라고 하고 이제 사업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다가 2017년도에 이제 팀장님도 바뀌시면서 저희가 조금 활성화는 딱 6개월만 했습니다. 지금 첫단 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이제 또 팀장님도 바뀌셨는데 사업 목적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을 잡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는 건 시청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누락이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도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체적으로 잡았던 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아니면 마을 만들기 공동체 관련된 그 사업을 지향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2019년도에 저희 목적성이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홍보 마케팅만 하는데 가서 판촉을 해라 라고 하는 목적에 대한 거는 올해 3월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것을 벗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2018년도 저희 공주 나들이 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존태에 대한 거 설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때 설문지를 다른 농장이나 마을에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습니다. 이런 게 나들이 센터가 맞느냐. 근데 거기에 설문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습니다. 공주 나들이 센터가 여러분의 소득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 공주 나들이 센터 때문에 여기에 농원에 마을에 얼마나 사람이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공주 나들이 센터가 공주시에서 생각했던 게 여행사인가 아니면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가에 대한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 죄송하지만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의원님 좀 얘기 제가 부탁을 좀 드렸던 게 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가 있으면 의원의 신분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선행 사업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걸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의 신분보다는 먼저 사업을 한 뭐랄까요 선배라고 건방이면서 일단 선행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양화권역은 2005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제가 사무장을 보고 있고 지금 시설물 관리를 제가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지금 이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공무원님들도 관심도 많이 시장님도 와서 관심 가져주시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 사업이 권역사업이 동시에 막 돌아다닐 때입니다. 서울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 그 이장님이 털썩 집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마을이 지금도 그냥 분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의 야마권역하면 아마 거기를 설레서 흔들 겁니다. 그게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마을 분들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때는 아마 우리 시장님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때 담당 공무원들도 일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하셨던 마을 갈등, 어떤 예산 지원에 대한 어떤 조례도 말씀하셔서 다 해주시는데 대부분이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고 마을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건의하시고 하신다면 거의 100% 다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나주센터도 말씀해주시고 중간 지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마을 분들 똘똘 뭉쳐 있으면 그분들의 효과가 매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그 마을에 20억, 30억이 투입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정치적으로도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주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도 2011년도 최종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권역에 있는 시설물 전기요금 제초작업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아마 40평형 2층 정도 되면 전기요금 기본이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계획을 하실 때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건가 또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조례로 해서 마을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할 수 있는 사물장제도를 지원해준다면 마을 분들 갈등 끊이지 않습니다. 그 시설물 별로 이용 가치가 없고 괜히 했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아까 중간 거점 사업 같은 소득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소득이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을들이 단합이 되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으면 후속 사업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연계를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지도자분들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성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쪽. 저는 시군 창을 아이다서 선정된 계실리 주민 이은배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실리가 가운데로 내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험지구에서 하천 정비하면서 게이트 도장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는 그 기금을 배상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기존에 같은 집 짓는 데는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를 못했어요. 동네에서. 해가지고 농림지역에다 그 지역을 마련했습니다. 그 농림지역과 1000여평을 샀는데 계실 입장에서는 게이트 도장도 짓고 싶고 이번에 치고 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7억 정도가 건물을 짓는데 좀 보탬될 것 같고 해서 동네 입장에서는 소방방재청 교육생을 끌어들여서 소득 사업을 올리고 싶은데 소득 사업을 올리려면은 식당이나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림 지역에는 식당 같은 게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지역을 그런 가능한 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실 때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토론 마무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금 유승윤 과장님, 그다음에 황희정 과장님, 김정희 교수님 하고 이제 시장님 말씀 듣는 걸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승윤 과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와서 바깥부터 듣는다는데 이제 그 나들이 센터가 워낙 또 복잡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안 하시다가 우리 사회자께서 계속 질문을 하라니까 하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간 지원 조직을 나들이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부름인데요. 이것은 이제 먼저 부르신 체험 휴양마을 선장께서도 질문하신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7월 1일자로 농촌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전에도 농촌진흥과장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더 오래전에 이제 농촌 체험 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이 나들이 센터에 대해서 아주 모르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좀 답을 드리겠고요. 먼저 탑버튼 말씀을 드린다면 공주 나들이 센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중간 지원 조직의 성격보다는 출발이 도농 교류 활성화 측면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역사를 이건 들춰내야 됩니다. 2013년도경이죠. 처음에 오도이촌 센터로 출발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오도이촌과에서 오도이촌 센터를 출범을 시켰고, 저는 농업센터 농촌체험담당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 오도이촌 센터 출범을 시킨 걸 보고 속으로 사실은 응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농촌 관광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감춰도록 갈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제가 던지고 있을 때 오도이촌센터가 출범이 됐거든요. 오도이촌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농촌 관광, 좁게는 이제 5일은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이틀은 공주에서, 농촌 관광의 의미, 도농교류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도이촌 센터가 출범을 할 때 속으로 그래도 저 정도면은 좀 우리 농촌 관광, 공주 농촌 관광이 앞으로 좀 잘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농촌진흥과장으로 이렇게 이제 7월 1일자로 와서 현재의 나들이 센터의 운영 현황을 또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그다음 좋은 평가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조직의 나들이 센터의 조직의 문제입니다. 지금 직원이 2분이 계시잖아요. 전문가가 2분이 계시는데 이 인력이 또 2분의 전문성이 우리 공주시에서 추구하는, 또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이런 사업을 해낼지 의문성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들이 센터와 과연 우리 농촌체험 행정, 농업행정과의 역할이 지금 분명하게 정해졌나, 이렇게 물을 때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나들이 센터에서 하는 일도 행정에서 하고, 행정에서 하는 일도 나들이 센터에서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분명히 나들이 센터의 역할과 우리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그 중심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나들이 센터 직원들과 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의 전체적인 그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조심스럽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들이 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 전체적인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통합이 돼야 된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나들이 센터의 조직은 전문가라고 두 분이 계시지만 전문가 집단은 아닙니다. 공동체 조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전문가 집단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그러면 같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동체 조합센터에서 하는 마을하고 저희 그 농촌 체험팀에서 하는 마을 지원하고 중복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통합이 안 되면은 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마을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할 거고 그 마을을 공동체 중간관리를 할 겁니다. 나들센터도 똑같이 그 마을에도 하겠죠. 이런 시에서 불안해하는 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어떤 이런 공주시 총괄 기능에 같이 들어가 줘야 우리 시에서 어떤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오해 있을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센터분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금 저기 그 팀에서 생각하는 농촌 체험팀에 생각하는 건 이제 모집행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객 모집하고 고객 홍보 이쪽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 지원센터에 가서 이제 마을 조사는 이쪽으로 좀 분배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중심으로 조금 이게 바꾸는 부분을 그 얘기를 하신 거니까요.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을 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지 못하신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정희 교수님 업무가 저는 먼저 질문해 주신 최창규 위원장님하고 김경수 위원님 이런 분들이 공주시에 계시구나 하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 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의체를 다들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현재의 제도나 재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인 것들 경험을 나누는데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고요. 그 양화학 번역은 김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도 골치 아파서 제가 간 것만 해도 3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내시면서 정말 많은 경험하셨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셨어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나들이 센터의 문제는 저도 이제 5도 2촌 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주시가 직접 투자해서 뭘 운영하는 그런 근거조합 그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을 때 참여를 했고 조직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 와서는 그 자치분권을 진짜 지역 자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읍면 단위의 그 주민자치 협의회를 확대해서 마을 대표를 위해서 전체적인 조직체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갈 거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제도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을 하든지 위탁 사업을 하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마다 만들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난립된 상태이죠. 그래서 도시재생 그 지침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연대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뭐 자활센터라든지 수많은 센터들이 다 중간지원조직이에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양쪽의 장점을 차지한다든지 민간과 민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중간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센터를 만들면서 하위센터 개념으로 가거나 그 완주 방식이죠. 또는 바로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의 연대그룹을 만들 그것을 매개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지역 네트워크 같은 홍성 같은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공주시는 보니까 그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하는 거 보면 모든 센터들의 우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4년간 고민을 마셨는데 지역 전문가가 되셨는데 제 생각도 그 큰 센터 속에 하업센터가 되든지 팀이 되든지 해서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시군의 중간 지원 조직들을 보면 최소한 6명은 있어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4명도 많은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역량 강화라든지 이거 운영을 해보면 6명 정도가 있어야 기획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 어떤 팀별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면 그렇게 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충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예산군인데 예산군에서는 4명이 운영하다 2명을 더 친화적 사업을 하면서 추가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 공모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선정도 되고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수탁 사업이라든지 위탁 사업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앞장서서 갈 수가 있는데 좀 참고하셔서 단계적으로 진화해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도 2천 사업에서 지향했던 것들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나들이 센터로 가서 상당히 흔들려가지고 정체성이 못 보이죠. 그래서 그 공주시의 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간설 직영인지 간설 민영인지 아니면 민설 민영인지 아마도 간설 민영 형태를 취할 것 같은데 결국은 민설 민영으로 가는 과정에서 힘을 합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고적으로 그 지금 나오는 이 중간 지원 조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중부에 또 따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그 토론회 마지막으로 저희 김정수 공주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죠. 연말 연시하면 너무 늦잖아요. 더 이렇게 우리 마을 공동체 뭐 발전 포럼이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배우는 것도 있고 놓치는 것도 챙길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후속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말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질문하는 이제 사회자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질문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제안도 많이 하신 셈입니다. 그죠?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건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체적인 고충도 있었어요. 내흥리 고충, 또 우리 어물리 고충, 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고충은 사회자께서는 공통적인 것만 말씀하시자 했는데 이걸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다 우리 누가 메모하셨어요? 우리 메모하셨죠? 우리 어물리, 내흥리, 또 계실리, 그죠? 구체적인 고충을 말씀하신 부분은 그 별도로 챙겨서 해결 방안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3주체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주도하시는 주민, 마을 주체, 그 다음에 지원하는 행정,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 이렇게 3주체인데 사실은 여기서 전문성이 제일 떨어지는 게 행정 분야 같아요. 우리 아까 양글성
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 분야의 행정 공무원이나 지원하는 그런 파트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오랫동안 근무하게 한다든지 더 적정한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마을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행정 단위 책임자인 그 읍면장이죠. 읍면장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이랄까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 사정 말씀하신 거에 공감들이 있었네요. 도로 문제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하면서 하나의 방안으로 시설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아주 최소한의 부분일 수 있죠. 뭐 전기, 수도, 통신비 정도. 이 정도도 없어서 고민하시고 좌절하신 일은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 관리에 대한 것들은 감당해 나가도록 하고요. 추가로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계속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중장리에서 말씀해 주신 백임위원회에서 농업농촌 분야가 빠졌다는 말씀은 저희가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아예 농업 분야는 아예 빼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어제 출범을 했는데 35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농위원회인 거죠.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관련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자 해서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백임위원회에 빠졌다고 서운해하시지 말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농촌 공동체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이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큰 방향에서 잘 가고 있느냐라고 자문을 스스로 물어보고 또 잘 가려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문을 해봤을 때 큰 방향에서 잘 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충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가면 되고 우선 시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오늘 말씀 나온 것들은 저희가 뉘앙스까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토론회가 조용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됐다 이래서 우리가 마을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 나오신 것에 말이 여기서 해결이 다 안 됐어요. 답이 안 되고 건의성의 것도 있었고 또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들은 뭔가 표출하고 싶은데 이게 분위기상 말씀을 안 하시거나 배려를 하신 거죠.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다른 통로로 의견을 다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우리 마을 주민 공동체과나 농촌진흥과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우선 다 알아야 이제 개선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다 제시해 주는 것을 다 받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큰 방향도 잘 가는데 저희는 다행인 것이 정한인 교수님 또 김정현 교수님 우리 정석호 박사님이 꾸준히 저희를 잘 도와주셔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 잘 모시고 그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요. 잘 배워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한 해 한 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내 마을을 잘 바꿔서 잘 살기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뜻이 우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뜻을 동의하는 주민들을 많이 모으면 또 그것이 튼튼하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기본이 되면 작은 돈도 훨씬 크게 쓸 수 있고 만약 그것이 불충분하면
큰 사업을 받아도 좀 결과가 신통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은 그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하고 자치하려는 그 노력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술이나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전문가분들하고 적절하게 해서 잘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농촌 마을국제사업 지속가능 국제전략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